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천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오늘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장희선 상임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생체활성의학, 바이오 액티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분야가 의료인 사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료라고 했으니까 이제 의료라는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의료를 우리가 한자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를 한번 풀어보면은 영어로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는 개념에서 일반적인 트리트먼트, 일반적인 어떤 관리가 아니라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는 게 뭐냐, 이걸 한자로 이제 풀어보면은 좀 더 감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의원의라는 말과 치료 요자가 이제 의료죠. 근데 의원이라고 하는 이 의자는 앞에 위에 앓는 소리를 나타내는 예라는 말과 밑에 닭유, 닭은 이제 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앓는 소리를 술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 앓는 소리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또 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약자처럼 쓰이는 의원의와 몽둥이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의 속에는 또 화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화살을 맞고 혹은 이제 몽둥이는 사실 이제 창에 해당하겠죠. 창에 찔리고 이러한 상처들을 그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치료했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요자에서는 이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기대어 있는 병질엄자에 횃불 요자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아파서 기대거나 누워 있을 때 그것을 들여다보고 작은 횃불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나가서 상처를 또 질병을 이렇게 소독을 하고 불로 소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의료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가 대상으로 삼는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질병이죠. 그 질병은 아시다시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통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 고통은 더 크게 나가서는 질병의 극한점인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행위의 중심,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질병은 고통과 사망을 바탕으로 한 개념에서 간다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 환자가 느끼는 거죠. 질병 자체가 고통이나 사망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의료는 결국 환자라고 하는 그 전체를 놓고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물론 현대 의료 시스템이 이제 질병의 어떤 소소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본질은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병 자체가 그대로 예전에 어떤 그 화살을 맞고 창에 찔고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 갈수록 변화가 되어 왔다는 얘기죠. 시대와 지리와 문명의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질병의 양상은 바뀌어 나갑니다. 질병의 개념도 달라지고 그 원인도 규명이 되면서 더 밝혀지고 진단 방법도 달라지고 또 치료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한 어떤 질병의 또 양상까지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제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의 변화에 대해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이 치료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상처가 빨리 깨끗하게 나아버리면은 좋겠죠. 근데 많은 질환들이 어떻습니까?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여성분들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은 폐경기가 오고
골다공증이 오고 이런 질환들이 완전히 이렇게 나아버리는 그런 양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라는 개념도 큐어라고 하는 말과 케어라는 말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큐어라고 하는 건 완치죠. 그것부터 자유로워지는 수준까지 치료해 주는 거죠. 대개 이러한 큐어라고 하는 것은 감염성 질환들, 그걸 낳고 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것들, 그리고 가벼운 상처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큐어가 되겠습니다. 이 큐어 완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주고 또 백신을 개발해서 특정한 감염 질환들은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이런 예방에 대한 질병 치료에서 이제 예방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성 질환들, 류마티스 관절염, 또 퇴행성 여러 가지 신경 질환들, 파킨슨 질환을 통해서 그 운동신경에 그 장애가 온다든가 또 치매가 진행된다든가 이러한 만성적인 퇴행성 그리고 대사질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쉽게 생각하시는 대사질환들 이런 부분들과 또 면역질환들, 자가면역,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건 자가면역 질환이죠. 또 건선 여러 가지 그 두피에 생기는 그 원형성 탈모 이런 것들은 다 면역 질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되고 또 발전되어 나가는 양상의 질환들에 대해서는 큐어라는 말을 쉽게 갖다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케어라는 말, 보살피고 또 그것이 더 진행이 되지 않게 최선의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는 이런 방식의 치료를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대 사회가 이러한 그 급성기 질환보다는 만성적인 케어가 필요한 분야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화라고 하는 현상. 예전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노화가 되면 원래 다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상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형태로 좀 더 구체화되고 그것이 노화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는 의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면 그냥 살 좀 쪘나 보다 이제 보동통하게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준 이상으로는 이것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질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만성 영역에 있어서는 사고의 확장 또 진단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의 양상이 또 이해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화와 관련된 부분은 만성 질환의 어떤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잠깐 앞에 슬라이드요. 동시다발성의 문제를 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질환의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노화의 어떤 치매 이런 부분도 다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행위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을 매니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매라고 하면은 또 신경과라든지 정신신경과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면은 정형외과라든가 또 내과라든가 류마티스 또 그런 분야 전문 또 분과로 간다든가 이렇게 본인 찾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 환자가 37개의 분야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고생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이 현대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는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요. 특히 다음 노화와 관련돼서는 이제 만성 질환과의 경계가 계속 모호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라고 했던 자연 현상으로의 노화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유전자의 어떤 그 잠재력을 봤을 때 사람이 노화로 사망을 한다 하면 적어도 한 15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7, 80대에서 90대 이런 정도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노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질병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그러한 어떤 그 유전자를 다 쓰고 유전자의 영향을 다 쓰고 사라지는 어떤 그런 그 패턴으로서의 자연적인 노화
많이 쓰게 되면 기계가 낡아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자연적인 노화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모르고 있고 조금만 케어를 해주면은 그거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돼버린 것들, 그런 현상들은 이제 질병 양상으로서의 노화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뭐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그냥 뭐 특별한 관리도 없이 계속 쓴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모가 되겠죠. 그럼 그것도 기계의 노후나 노화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때 뭐 미션 오일도 갈아주고 또 뭐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뭐 60년, 80년까지도 그게 사용 가능한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화를 단순히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그걸 어떤 질병 현상,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양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의 그 치료라고 하는 부분, 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더 섬세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 만성 질환도 지금까지 어떤 개별적인 질환, 나는 뭐 관절이 안 좋아, 나는 뭐 심장이 안 좋아, 따로따로 알았던 것들이 사실상 많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뭐 다양한 어떤 질환이 더 빨리 온다든가 하는 그런 계통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유기적인 양상의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나무는 하나의 개체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뭐 신경계질, 어떤 분들은 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나는 갑상선 질환이 있어, 나는 뭐 종양이 있어서 뭐 수술을 했어. 이게 다 겉으로 보면은 다른 질환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분명히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영양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별개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라는 현상과 이러한 다양한 계통의 질병 부분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기존의 의료 패러다임으로서 접근했을 때 한계를 갖게 되는 것들, 이런 노화를 내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진통소염제 하나 먹고서 관절염이 조금 더 덜 느껴지게, 통증이 덜 느껴지게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약물요법으로 이런 노화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만성 질환, 퇴행성 질환들이 커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한계를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신의료가 대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니즈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는 질병과 노화를 완치하고 또 케어하고 하는 그 수준 이상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죽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려갔듯이 이제 노화라는 것도 그런 공통의 고통과 죽음의 틀 안에서 같이 이해를 하면서 케어를 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로 개선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개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병과 노화 중심의 사고, 소극적인 사후 대처 중심, 차선책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은 적극적인 사전 관리, 최선책을 더 우선시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무기 중심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이러한 그 니즈 가운데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 생체 활성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체 활성의학을 하는 것은 기존의 약물요법으로,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그 구성물질, 특히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로써 질병을 매니지하려고 했고 또 억제를 하려고 했고, 이제 이런 접근들이 100년이 넘었죠. 이런 파마콜로지컬한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제약적인 어떤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바이오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옷닭을 먹고 알러지가 생겼으면 옷닭의 옷은 분명히 자연물질이지만 어떤 특정인들에게 굉장히 또 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해서 특정한 어떤 그 단순한 소규모의 개념 가지고서 우리 전체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앞으로의 의료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생체 활성의학이 바라보고 있는 의료의 패러다임은 질병의 치료,
이전부터 고전적인 의료가 행해왔던 질병의 치료 부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관리하는 부분, 복잡한 질환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 임프루먼트가 반영된 케어 개념이죠. 나아가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들, 치료보다 더 우선적인 건 사실 예방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사고가 난 뒤에 깨닫지 예방의 개념을 소홀히할 경우가 많죠. 질병의 예방, 단순히 백신 맞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각종 수단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이 꾸준히 지속된 형태로 내 몸에 유익한 방향의 영향을 줬을 때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화의 진행을 방지하는 쪽으로 하겠죠. 어떤 특정한 경우는 아예 회춘이 되는 형태로도 가능한 것이죠. 일례로 가장 심플한 것은 여성들이 폐경이 왔을 때 여성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위축이 와 있고 세포들이 말라있던 생식기라든가 피부라든가 여러 가지 점막들의 세포들은 다시 회춘이 되는 거죠. 그런 호르몬 요법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기세포, 면역세포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들은 자꾸 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회춘은 리주버네이션이라는 말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조금 더 의학적인 표현을 하면 영노화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연장이 이런 건강 증진을 바탕으로 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있는가? 그것을 생체 활성의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이걸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덩어리를 제거하는 종합병원에 가면 열심히 이제 사진 촬영을 하죠.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찍고 CT, MRI, PET-CT 이렇게 찍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덩어리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